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싶은 비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써먹을 수도 있는 비법인데 저는 일할 때 자주 썼고요. 특별히 용기가 필요할 때나 자기 능력의 120%를 발휘해서 탁월한 성과를 올려야 한다거나 또 가끔씩은 사는 게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두루두루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비법입니다.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100%다 가져가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친한 기자 후배를 만났거든요. 저보다 1년 후배고 입사 후에 지금까지 쭉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알고 지낸 지가 벌써 15년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웬만큼은 잘 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만나서 나눈 화제 중에 하나가 MBTI였던 거예요. MBTI는 미국 심리학자 브릭스 마이어스가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 있죠.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이론을 토대로 개발했던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MBTI 검사가 대중화된 게 이미 1970년대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MZ세대 사이에서 막 유행하면서 자기 MBTI를 직접 알아보는 게 이제는 일종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뒷북치는 것처럼 최근에서야 제 MBTI를 알아봤거든요. 그것도 제 동생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MBTI 모르면 대화 안 된대. 언니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해서 나름대로 되게 신중하게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제 MBTI 성격 유형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낸 제 MBTI는 I로 시작합니다. I가 introversion의 약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향형입니다. 어쨌든 후배랑 막 서로 자기 MBTI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후배가 저한테 아니 선배는 제가 본 기자들 중에서도 가장 E 같은 기자였는데 I네요? 그 친구가 같이 일하면서 봐온 저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밝고 때로 좀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제 MBTI는 E로 시작할 것 같았다는 거죠. E는 extroversion의 약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향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절 그렇게 본 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의 저는 기본적으로 출입처가 바뀌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취재원들이랑 적극적으로 잘 어울렸고 또 누구보다 액티브하게 기자 생활을 했던 편이었거든요. 굳이 분류하자면 꽤 외향적인 기자였고 또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역시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대로 나름대로는 본연의 나를 초월해서 일터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그때그때 잘 적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I, 그러니까 외향형보다는 내향형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굳이 MBTI 검사를 해보지 않았어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17년 동안 기자 일을 하면서 제 안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외향성을 때때로 의식적으로 더 크게 발현시켰던 거였어요. 외부 대상,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나를 조율하거나 상황에 융통성 있게 부응하는 외향형의 특성이 기자로서는 취재를 할 때나 방송을 할 때 저한테는 더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때때로 내 안의 외향성을 최대한 크게 부풀려서 내놨던 거죠. 반면에 그럴 때는 원래 제가 가진 더 큰 특성, 본연의 내향적인 특성이죠.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내면이나 주관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 성질을 좀 죽여놨던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또 다른 자아를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현시켜서 목표를 달성하고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는 사실 정말 다양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두드러지게 발달된 특성이 있어서 예컨대 외향형이다, 내향형이다로 유형화될 뿐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유형을 심리학적으로 외향형 그리고 내향형으로 처음 구분했던 융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은 각자의 의도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필요할 때 평소의 나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내세워서 살 수 있는 비법이 있겠죠. 이 주제에 꼭 맞는 책 한 권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작년에 회사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적용해왔던 저만의 비법들을 다양한 사례와 이론으로 풀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더라고요. 제목이 Alter Ego Effect입니다. Alter Ego가 나의 또 다른 자아라는 의미죠. 우리말 책에서는 대체자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부제가 대체자아 활성화 가이드입니다. 표지도 귀엽죠? 서로 다른 자아. 뒤에 보면 숨은 나를 깨워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미국의 멘탈 게임 전략가인 토드 허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정된 자아를 해체하고 탄력적으로 유능해지는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서문의 첫 문장에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야심가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딱 책의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솔깃해서 샀었거든요. 쉽게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설령 내가 비교적 약하고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마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으로 변신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강하고 대범한 캐릭터가 돼서 목적을 달성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나의 얼터 에고, 대체 자아가 되는 거죠. 이런 대체 자아는 내가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고요. 가상인물일 수도 있고 호랑이나 독수리처럼 동물 캐릭터 중에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나 캐릭터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마치 내가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체화해서 필요할 때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정한 얼터 에고를 더 잘 체화한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예인데 실제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은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인격을 상황에 맞게 끌어내려고 모자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러 개 모자를 두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이 모자, 저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저 모자 하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모자를 바꿔 쓰면서 상황에 맞는 자아를 일깨웠다는 거죠. 그때그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되고 싶은 나로 살았던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상상력이었겠죠. 오프라 윈프리 추천사도 있는데 비록 내 모습은 하나뿐이지만 내 안에는 10,000명의 사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엑스트로버전도 있고
인트로버전도 있습니다. 외향성도 있고 내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그죠? 그만큼 개인에게 많은 걸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버겁습니다. 그럴 때 나의 alter ego, 대체자아를 활성화시켜서 상황에 맞는 best version, 그러니까 최고의 나가 되어보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